안녕하세요. 2023년 6월 30일 태국 뉴스입니다. 기상국은 태국 남부지방에 대해 폭우에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타이만에는 높이 2m, 안다만에는 3m 이상의 높은 파도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3일부터 6일 사이 잠시 비가 약해지겠지만 앞으로 3주 정도 비가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뿌랄 총리는 타이디 앱을 통해 안면 인식으로 디지털 신원 확인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앱을 통한 본인 인증용으로 얼굴 안면 인식을 통해 빠르고 안전하게 디지털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브라유 총리는 최근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것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국가를 위한 일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공강우국은 엘니뇨로 인한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인공강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월부터 110일간 2600회의 인공강우를 실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9일 오전 8시 27분경 방콕 돈무안공항 내 국내선 여객터미널에서 57세 여성이 에스컬레이터 시작 부분에 발판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여성의 왼쪽 다리에 무릎까지 기계에 빨려 들어가면서 다리가 절단되는 증상을 입고 방콕의 대형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히타치 제품으로 1996년 설치되어 27년간 사용되었는데 공항 당국은 모든 에스컬레이터의 사용을 중단시키고 긴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고가 몇 년 전에도 있었는데 대형 쇼핑몰 에스컬레이터를 타려던 여성의 발이 발판 밑으로 빠지면서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태국을 전기차 생산기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내놓고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신규 등록된 전기차는 33,365대로 지난해 동기 대비 5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5월 말 기준 누적 등록 전기차 수는 65,333대였습니다. 하지만 우기 시즌 폭우로 인해 도로가 무릎까지 침수되는 경우가 많은데 전기차로 운행 시 고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차량 구입 시에는 태국의 기후 상황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7월 3일부터 나프라오와 삼동에 있는 수도권 전철 옐로우 라인의 요금 징수가 시작됩니다. 요금은 구간에 따라 15바트부터 45바트 사이로 레빗카드나 끄룸타이은행 직불카드, UOB 직불카드 등을 사용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9일 0시 17분경 피사눌룩 방크라툼 지역을 진원으로 하는 규모 4.5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5km로 주변 일대가 심하게 흔들렸다고 주민들은 말했습니다. 당국은 고층 빌딩과 교량에 대해 피해 파악과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들에게는 여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얼마 전 방콕 시내 학교에서 소방교육 중 소화기가 폭발하면서 학생 1명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방콕시는 모든 학교의 소방교육을 중단시키고 소화기에 대한 점검에 들어갔는데 이를 확대해 도시 곳곳에 비치된 모든 소화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소화기가 비치된 장소를 알려주는 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공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돈무안공항 여객터미널에서 여성이 에스컬레이터의 발판 밑으로 발이 빨려 들어가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더 부디크 어드벤처러라는 해외 웹사이트에는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공항 29곳을 소개하고 있는데 돈무안공항이 26위에 들었다고 합니다. 웹사이트는 돈무안공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항들 중 한 곳이며 시설들이 전반적으로 노후하고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몇 년 전에도 폭우로 여객터미널 건물의 벽면이 일부 무너지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한편 돈무안공항 내 설치된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다가 신발이 빨려 들어가면서 다리를 다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제보가 SNS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돈무안공항 국제선 터미널에서 승객의 신발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고 이보다 앞선 7월에도 신발끈이 빨려 들어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달 19일에도 어린아이가 돈무안공항의 에스컬레이터에 발이 끼는 사고로 11바늘이나 꿰매는 큰 부상을 입었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는 자동 정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지만 돈무안공항의 에스컬레이터는
20년이 넘은 오래된 기계로 안전장치가 없어 공항 이용객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태국 정부는 가정용 LPG 가스통 가격 동결을 8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5kg들이 LPG 가스통의 가격은 423바트입니다. 오늘 태국 외환시장에서 바트 가격은 달러당 35.65바트로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끄롱타이엔행 외환딜러는 이번 주 바트가 35.4에서 35.8 사이에서 움직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미국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을 어필하는 것과 미국 경제지표 등 해외로부터의 영향뿐 아니라 태국 내 정치 상황의 영향도 더해져 바트가 추가로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방국도를 다니다 보면 일부 구간을 고속도로처럼 운영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도로국은 최고 시속 120km까지 주행할 수 있는 도로를 7월 1일부터 추가로 2곳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고속 운행이 허용되는 구간은 사라보리 지방의 1번 도로와 빠툼타니 지방의 347번 도로입니다. 태국 정부가 국내선 항공 노선의 유류세 인하 조치의 종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리터당 4.726바트였던 유류세를 3년 넘게 리터당 0.2바트로 인하해줬지만 협회 측은 아직 항공 수요가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인하 조치 연장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콕 수도권 전철 옐로우 라인의 정식 운행이 다가온 가운데 옐로우 라인이 지나는 라프라오와 시나카린 도로의 포장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일부 차선이 폐쇄되면서 라프라오와 시나카린의 도로는 출퇴근 시간대는 물론이고 낮 시간에도 항상 차들이 가득 찬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보건부가 실시한 조사에서 방콕 시민 14.6%가 전자담배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태국은 전자담배의 판매와 소지, 사용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지자는 징역 5년과 50만 바트의 벌금, 판매자는 징역 10년과 100만 바트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태국 국회의 사당 내에서 기자라고 사칭한 남성이 절도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검거된 남성은 국회 출입 기자증을 소지하고는 있었지만 기간이 오래전 만료된 것이었습니다. 남성을 신고한 기자는 자신의 노트북을 훔쳐갔던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단번에 남성의 얼굴을 알아보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앙통 무앙 지역의 술집에서 총격전이 발생해 45세 남성이 숨졌습니다. 총을 쏜 37세의 범인도 다리에 총을 맞고 도주했는데 이후 병원에서 치료 중 숨졌다고 합니다. 숨진 범인은 지난 2022년에도 총기 살인 혐의로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29일 오전 7시 35분 방콕 동무안 공항을 출발해 9시에 뜨랑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던 타이 라이온에어 여객기가 2번의 착륙 시도에 실패한 뒤 그라비 공항으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 여객기는 오후 2시 13분에서야 뜨랑 공항에 착륙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종사는 회항 이유에 대해 공항 관제사로부터 기상 상황이 좋지 않고 활주로에 개가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고 회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 측은 동물이 활주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모두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클라 법원은 지인이 숨지면서 남긴 유산을 유족 몰래 팔아 7천만 바트를 사치한 변호사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하고 피해자들에게 7천만 바트를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유족들이 살고 있던 주택의 땅에 갑자기 새 주인이 찾아와 울타리를 치고 월 9만 바트의 임대료를 내라고 하면서 사건이 발각되었다고 합니다. 유가족에 따르면 변호사는 숨진 남성과 수십 년간 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깐짜나부리 경찰은 무앙 지역 쇼핑몰 내 금은방에서 5반 무게의 금목걸이를 가지고 도주했던 29세 남성을 보플로이 지역의 주택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강탈한 목걸이를 회수하고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를 압수함과 동시에 남성을 강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반부패 형사법원은 2천만 바트를 받고 피고를 풀어준 전직 판사에게 징역 5년과 2천만 바트를 추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사무박간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던 피고는 기소된 대만인에게 2천만 밭을 주면 보석을 허가해주겠다고 요구해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 밭을 받았다고 합니다. 촌부리 사타입 경찰서는 오라이 면적의 저택 내에 여러 대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기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저택 안에는 32대의 차량이 발견되었는데 불법 대부업과 관련해 압류된 차량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두 채의 건물로 구성된 저택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국 SNS에는 충전을 마친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를 여행 가방에 넣어두었다가 폭발했다며 사진이 게시되었습니다. 미얀마로 여행을 계획 중이던 남성은 여행 전 전자제품 판매점에서 보조 배터리를 구입한 뒤 집에 돌아와 충전을 했다고 합니다. 충전이 끝나자 배터리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두었는데 다음날 오전 타는 냄새가 나서 방 안에 가보니 가방에 불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국 내에서 유통되는 상당수의 보조 배터리가 품질 인증을 받지 않은 저질 중국산 제품들이 많아서 화재나 감전, 폭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